파주 시민 여러분, 4월 10일은 무슨 날? 확실하게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4월 10일은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경제 폭망시키지 않습니까? 인생 파탄에서 죽을 지경이죠?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세계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은 이제 독재화의 길을 간다고 공식적으로 스웨덴 연구소가 말할 만큼 국제적인 망신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심판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검사 독재 파탄 냅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지요? 안전하게 살고 싶지요?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희망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준 권력과 예산을 그들의 개인적인 뱃속을 채우는 데 쓰거나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데 쓰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멀리 있는 남의 일 같지요? 정치는 바로 우리의 삶 자체를 통째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파주에다가 전철을 놓을 건지 말 건지, 교육기관은 어디에다 설치할 건지, 세금은 누구한테 더 많이 부과할 것인지, 누구의 책임을 깎아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것인지, 다수 서민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 것인지, 소수의 기득권자만 혼자 홀딱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세상을 만들 것인지조차 바로 정치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 뭐 했습니까?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나았지 않겠습니까? 해외 순방이 곧 민생이라더니 민생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망신만 시키지 않았습니까? 국제관계 악화돼가지고 점점 대한민국이 외톨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위기로 이 한반도가 점점 밀려가다 보니까 외국 투자가 줄어들어서 수출도 잘 안되고 경제도 나빠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악화되고 파탄나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서 정치는 남의 일 같아도 바로 우리 자신의 삶 자체인 것입니다. 정치를 외면하면 누구한테 지배당한다고요? 가장 못난 자에게 지배당한다. 가장 악질적인 자에게 지배당한다. 우리의 무관심은 중립처럼 보이지만 결코 외면과 포기는 중립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포기하는 것은 바로 이 기득권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고 기득권 체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들이 이렇게 해도 저분하고 똑같은 표를 얻어서 똑같은 국회의원 뽑혔네 이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표를 조금이라도 더 얻어서 저분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을 냈다, 심지어 그들이 일당이 돼서 국회의장을 차지했다, 더 나아가서 국회 과반수를 차지해서 국회 입법까지 이 나라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통째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지난 2년 동안 했는 걸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구나. 더 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더 망가질 겁니다. 이 나라는 시스템까지 다 붕괴돼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 혼자 가서 열심히 투표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권력은 우리를 편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그들의 뱃속만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이 정치의 현실도 결국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더 나은 현실을, 더 나은 세상을, 희망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행동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잘 준비된, 잘 벼려진 여러분이 쓰는 칼입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과 국민을 배신한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이겨야 되는 선거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임을 증명하는, 국민이 이겨야 되는, 국민이 이기는 선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분 열심히 잘 일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윤호덕, 박정, 정말로 잘 준비되고 국민에게 충직한 유능한 일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개주도 열심히 잘해서 개원도 늘리고 살림 잘 살면 또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개주가 말이에요, 자기 식구라고 너 전에 나 뽑을 때 반대했지, 너 저리가. 너 전에 우리 많이 도와줬지, 그래 너 하나 더 넣어. 이러면 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때는 개주를 내쫓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면 얘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은 회초리 다음 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개주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일 잘하면 다시 기회를 주면 됩니다. 열심히 일 안 하면 기회를 뺏어야죠. 그런데 도중에 말을 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 나라를 망쳐먹는다, 그럼 도중이라도 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살고 싶지요? 먹고 사는 거 해결하는 게 정치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평화와 외교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게 제일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도 알지요.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곧 경제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인데, 안보, 우리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국토를 지키는 일,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 안보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안보는 전쟁할 필요를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워서 이기면 되지 뭐.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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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덤벼! 이길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입니다. 미군 빼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1년에 지출하는 국방비가 북한의 1년 국민 총 생산보다 많아요. 거기다가 한미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질 리가 없죠. 힘이 세면은 자중해야지요. 뭐 힘을 과시해요. 이럴 때는 살살 달래가지고, 야 우리 잘 지내자, 괜히 행패 부리면 우리 식구들을 피해보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안보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거 중요하지요. 싸워서 이기면 안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 바로 평화를 만드는 게 진짜 안보입니다.
똑같은 주식인데 어떻게 한국 기업이 상장을 하면 미국, 유럽에 상장한 것보다 더 싸요? 이유가 뭐겠어요? 혹시라도 전쟁 날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분단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험을 최소화해야지요. 그런데 자꾸 이거 문제를 만들어서 갈등이 격화되고 다 지금 포격전이 내일 나도 이상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만들면 외국인들이 투자를 안 해요. 똑같은 주식이 유럽에도 미국에도 늘렸는데 뭘로 이 동네 거 사겠어요? 그래서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우리의 재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가 곧 밥이고 경제예요. 한반도에 위기가 오면 그냥 군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주머니 자체가 비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도 아는데 저기 있는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는 접경 지역이잖아요. 한반도 평화가 전쟁의 위기로 바뀌면 직접적 타격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땅값도 떨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땅값 좀 올리자! 평화 시기에, 이 평화의 시기에는 개발도 많이 되고, 남북 간의 관계가 좋으니까 투자도 많이 일어나니까, 이 접경 지역 땅값도 많이 오르고, 경제도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파주에 땅 가진 분들, 민주당 찍으세요! 그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내가 부자 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평화가 경제다. 평화가 경제다. 평화는 민주당. 전쟁이냐 평화냐에서 우리는 평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파주 시민들의 대한민국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